네, 안녕하세요. 네,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의 소장을 맡고 있는 최경호입니다. 돈 안 되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양대 겸임교수로 사회주택론을 가르치고 있고요. 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사실 한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이 많이 논의되기 시작한 게요. 맨 처음엔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영어로는 뭐 테뉴어 뉴트럴리티라고 해서 주거 점유의 중립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내린 정의는 다수의 국민이 현재나 미래의 자기의 주거 선호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 점유 형태나 정책의 그 어떤 취지나 효과가 어떤 특정한 것을 이렇게 더 우대하거나 차별하거나 뭐 배제하거나 하지 않는 것, 저감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주거 중립성이라고 이제 저는 정의를 내렸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뭐 임차로 살든 자가로 살든 주거의 비용과 이익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또 나아가면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뭐 전세자금 대출 이자하고 월세가 비슷한 수준이 되면 주거 중립성이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죠. 뭘 해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뭐 완전히 그걸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 게 주거 중립성을 추구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사회주택이 제일 많은 나라라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불교 용어 중에 수처작주 입처 개진이라는 말이 있어서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 이제 주인이 되어라, 뭐 주인공이 되어라 이런 뜻인데, 낯선 곳에 살던 제가 이제 귀감으로 삼았던 말인데요. 그리고 제 연구소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 뭐 주거 보조비도 받고 일반 임대 시장에서도 임대료 규제가 있고 그런 걸 보고 아주 놀랐었어요. 제가 집을 구하러 부동산에 갔었는데 무기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중개인이 되게 당황하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어떤 사회주택 공급, 임대료 보조, 그리고 임대료 규제, 이게 이제 맞물려 돌아가면서 뭐 뭘 선택해도 비용이나 이익이 이게 비슷하다라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주거 중립성이라는 이제 개념은 생각 못했는데 그런 상황은 이제 막 좀 느껴지면서,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냥 집 몇 채를 더 짓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주거 중립성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버스 전용 차로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 전용 차가 생기면 길이 당장은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제 자가 운전자들한테도 좋은 거죠.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다 내가 차를 사겠다고 하고 다 운전을 하겠다고 몰려 나오면 길은 더 막힐 거 아닙니까? 당장은 또 버스 타는 사람들이 불편해도 나중에 내가 직접 운전할 때 생각하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그게 버스든 지하철이든 뭐 택시든 상황에 따라 편하게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짐이 많으면 택시를 타고 뭐 정류장에 가까운 버스를 타고, 제 시간에 딱 맞춰가는 게 중요하면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걸 그때그때 자기의 이 필요나 선호에 따라 선택을 한 게, 내가 이번에 버스를 선택했다고 해서 다음에 지하철을 선택하는 거를 제약하지 않는, 이런 게 이제 교통 중립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교통 인프라에 골고루 투자하는 게 이제 정책상으로는 교통 중립성을 구현하는 거라면, 주택에 대해서 뭐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싸게 해주는 것만큼 월세에 대해서도 주거 보조비를 줘서 내가 월세를 내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나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상에서의 주거 중립성 구현의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거 편향성을, 중립성이 아니라 이 불중립성, 편향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금융지원제도 같은 게 그렇죠. 지금 자기가 내 집을 살려고 그러면은 대출 규제가 집값의 40%까지밖에 대출 안 해주는데, 내가 전세를 끼고 사면은 집값의 80%까지 전세를 끼고 이렇게 집을 사는데, 그 전세금 80%에 대해서는 또 세입자가 80%의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니까,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결국 갭 투자하는 사람한테 64%, 88이 64, 64%를 지원해 주는 게 되잖아요. 그럼 내 집을 살 땐 40% 지원해 주는데, 내가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땐 64%를 지원해 주는데, 심지어 내 집의 40%에 대해서는 내가 이자를 내는데 다주택자의 64%에 대해서는 그 세입자가 이자를 냅니다. 이거 뭐 주거 중립성에 완전히 역행하는 사례들이죠. 그리고 기존에 뭐 공공주택이나 뭐 주거 보조비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소수에게만 자녀 복지 차원에서 주는 좀 시혜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이제 최근엔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뭐 없었다고 봐도 뭐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주거 보조비를 늘려서 뭐 월세 가구가 내는 뭐 월 주거비 부담이 이제 전세 가구가 하는 부담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이제 전체 임대 부분하고 전체 이제 자가 부분하고 사이에서도 격차를 줄이는 것. 네덜란드 같으면 이제 자가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소득 공제를 해줬는데, 대출 이자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가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세입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월세에 대해서 보조금을 뭐 줄 수 있겠지만, 또 굳이 보조금까지 주기에 조금 애매한 계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월세에 대해서 또 소득 공제를 해주면 되겠죠. 전세 자금도 그렇고요. 전세가 좀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라서 해외 사례만 보고 뭘 이렇게 설계하기가 어려운데, 전세 같으면 이제 뭘 깎아주거나 지원해 줄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대출이자 같은 거를 좀 지원해 줄 수는 있을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주거나, 이제 전세 계층 안에서도 뭐 좀 지원이 많이 필요한 전세도 있겠지만, 고급 전세 같으면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분들한테는 전세 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점유 중립성에 대한 얘기만 해서 그런데, 뭐 기타 품질이라든가 주거 환경 같은 것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자산 가치를 개인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좀 사회가 공동의 자산으로 미래 세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그 사회 전체가 만드는 부는 결국 토지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토지는 공급이 한정돼 있으니까 토지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건 이제 어떤 체제에서도 봉착하는 문제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미래 세대하고 같이 쓸 것이냐. 지금 우리가 아무리 뭐 30년 벌어도 이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집값이 그러는데, 그걸 대출을 완화해줘서 그럼 샀다 쳐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갚을 수가 없잖아요. 30년을 벌어도. 그래서 그럼 그걸 갚으려면 집값이 더 올라야 그걸 팔아서 갚는 건데, 그럼 다음 세대는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근데 지금 뭐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라고만 말하는 것도 좀 너무 이렇게 별 해법이 못 되는 그냥 구호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제가 이제 만든 말인데요, 탈상품적 자산화라고 해서 이 투기가 되지 않도록 미래 세대하고 같이 쓰면서 공동의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 지금 뭐 위스테이 별내라든가 함께주택 협동조합들이 이런 실험을 하고 계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다주택자들한테 감사합시다. 사실 그동안은 우리나라의 이 뭐 담보대출 제도라든가 뭐 공급자를 위한 어떤 금융이 미비해서 그냥 선분양 제도를 통해서 돈을 미리 땡겨서 쓸 수 있게 해줬고, 그거를 다주택자들이 사가지고 전세나 월세를 내줬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거죠. 뭐 제가 직접 건축가를 뽑고 시공회사를 뽑아서 집을 짓지 않아도 누군가 그걸 해줬기 때문에 저는 당장 집값을 다 안 내고 일부만 전세나 월세로 내도 들어가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같이 행복해집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제도적이고 이제 지속 가능하게 풀어가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자기 집을 사는 거는 충분히 좋은 일이지만, 지금 당장 right now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